자, 영상으로 보셔도 되고, 자, 다시 이걸 한번 설명드릴게요. 입맛대로 보십시오. 이거 이미지라서 뭐, 보기는 편하실 건데, 영상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를 같이 약간 나레이션처럼 했는데, 보시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자, 경추 7번을 찾는 방법은 고개를 이렇게 숙였을 때 회전을 시켜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찍고 회전시켜서 돌아가는 게 경추, 안 돌아가면 흉추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날개뼈를 잡을 때 이 경추를 기준으로 해서 삼각형을 끄면, 아이고, 경추를 잡고 삼각형을 이렇게 끄면은 삼각이 딱 만져졌죠. 그래서 제가 검지로 여기 촉졌고 손을 쫙 벌려서 엄지로 여기를 잡았고 나머지 새끼손가락을 넓게 벌려서 견봉을 잡았죠. 이렇게 손가락을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 어려워 보여도 몇 번 해보시면은 금방 이제 익숙하게 되실 거고. 그리고 이제 삼각에서 선을 그었을 때 하각이 만나는 부분이, 하각이 약간 삼각보다 약간 바깥쪽에 있잖아요. 근데 얘가 안쪽에 위치를 하면 날개뼈가 이미 이렇게 회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방 회전이 된 어떤 불균형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이구, 죄송합니다. 그리고 척추를 기준으로 날개뼈 이게 내측 여는 5.5에서 6cm 정도, 손가락 한 3마디에서 4마디 정도 들어가는 게 맞다. 그리고 흉추가 굽혀지면 날개뼈도 외전, 흉추가 신전되면 날개뼈도, 다시 흉추가 둥그러지면 날개뼈는 외전되고 흉추가 신전되면 날개뼈는 안으로 모이는 형태로, 내전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척추와 굽히거나 회전이 되면 날개뼈 위치도 같이 내측 내전, 외전 이렇게 불균형하게 서로 다르게 돌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날개뼈가 돌아갔으니까 날개뼈에 해당되는 근육을 운동을 시켜야겠다, 이런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날개뼈는 갈비뼈에 붙어 있고, 갈비뼈는 등에 붙어 있고, 등은 골반과 연결이 되고, 골반은 발끝까지 연결되고, 그래서 발을 개선시키면 날개뼈의 움직임도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너무 뭐, 나중에 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벨은, 이 삼각과 같은 레벨이 흉추 2번, 그리고 하각은 흉추 7번 레벨에서 비슷한 위치에 위치를 한다 그랬고, 견봉은 삼각과 하각을 찾았으면 손만 한 마디 내려오면 여기 약간 이 돌출되어 있는 극이 보이거든요. 극 따라서 가면 견봉이고, 얘를 아까 이렇게 양손으로 잡아서 이 가운데 부분을 포인트를 이제 점을 찍어는 거죠. 견봉. 삼각형 그려서 찾는 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날개뼈를 이 유격을 볼 때도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돌출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육안으로 뭐 약간 튀어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텐션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왼손은 한쪽 어깨를 잡고요. 반대 손으로 딱 찔러 넣어. 그러면 손날이, 이게 실제로 제 회원님인데 이게 하나도 안 들어가요, 왼쪽은. 이거는 약간 윙도 있거든요. 약간 날개뼈 내측이 돌출이 돼 있어. 근데 이게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튀어나와 있으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오히려 이 경직이 다 돼 있다는 소리지. 근데 오른쪽은 넣으면 손가락 한 마디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또, 윙잉 스캐플라가 있으니까 정거근을 강화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정거근은, 이건 또 이제 우리 다음 달에 배울 근막경선 해부학에 나오지만, 정거근은 이 반대쪽 이렇게 복사근으로 해서 대퇴부를 통해서 발바닥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럼 결국에 그런, 어, 그 회전하는 힘에 의해서 이 부분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지, 근본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옆구리 찔러서 손 내려서 이 장골릉 찾고 장골릉을 따라서 내려와서 PXS를 찾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로고를 기준으로 삼각형 그려도 되고 앞으로 숙여서 돌출되어 있는 PSIS를 찾으셔도 됩니다. 또 자골결절은 현장에서 하진 않지만 엉덩이 주름을 확인하거나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찔러 넣어서 확인을 하면 돼요. 보통은 엎드려서 자세를 이렇게 그 측정하고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분명히 오른쪽 다리가 짧은 것 같은데, 뭔가 골반은 반대로 돼 있는 것 같은, 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위치로 돌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꼼꼼하게 다 확인하려고 PSIS 높이, 좌골 결절도 확인하고 이렇거든요. 그때 확인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근육을 자극할 때 말고는 잘 이렇게 찾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그 예민할 수 있는 부위니까 이제 그 물어보고 하셔야 돼요. 대퇴부를 따라서 오면은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내측 상과라는 부분이죠. 근데 내측 상과를 짚었는지 경골의 이 외측과를 짚었는지 모르거든요. 무릎을 굽혀보면 돼요. 무릎 굽히라고 하면은 같이 고정이 돼 있는 부분은 앞쪽으로 밀릴 거 아니에요. 그걸 확인해서 대퇴부를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송화변에 돌출되어 있으니까 잡아서 얘와 얘가 만나는 부분, 가운데에서 만나는 부분에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가운데 찍고 얘와 얘 바닥과 수직을 이루는 부분을 짚어야 되는데 얘랑 얘를 만나서 가운데를 짚어서 만약 여기 있다 그러면 찍어 껐는데 사선으로 되어 있으면 이 종골이 기울어져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말했죠. 외적 상가에서 손이 돌아가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고 이렇게 무릎이 요분은 보면 정면 약간 일직선이긴 한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 대퇴골 이 내측 상가가 더 많이 보이죠. 회전이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둘 다 회전이 되어 있는 왼쪽이 더 회전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잡는 거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랑 여기랑 잡는 거 그러면 스티커가 되겠죠. 자, 이거는 뭐 이게 다음에 또 다룰 건데 여기서는 레어품만 그러니까 그 종골 부분의 보상만 그 말씀드려놨고 발이 그냥 종골만 본다고 발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종골과 전족부는 이렇게 로테이션이 돼요. 같은 방향으로 될 수 있고 서로 교차할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종골이 회내가 되잖아요. 그러면 앞쪽 부분은 반대로 트위스트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보상이 잘 된 거고 이게 좋은 발이에요. 원래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 종골 뒤쪽은 안쪽으로 무너졌는데 앞쪽도 안쪽으로 무너지면 이게 보상을 잘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뒤에서 무너지면 앞쪽은 반대로 회전이 돼야 정상이다. 오히려 얘가 회배가 됐는데 앞쪽도 회배가 됐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하진 않지만 이제 굉장히 난리 나는 상태인 거죠.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골과 전족부를 재가지고 그 각도를 수치화해가지고 뭐 깔창을 맞추고 뭐 이렇게 하는데 현장에서는 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거기까지는 안 해요. 근데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케이스의 그 사람들을 몸을 볼 때는 무조건 이 단계를 거쳐야만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 우리 보행이나 요 파트 가면은 뒤에가 또 보행 운동화 파트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얼굴 좌우 균형 보라고 그랬고요. 자, 말했죠. 갈비뼈 돌출된 정도 보라 했고, 족꼭지 높이. 그리고 주와 부분이 정면으로 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손날과 그 검지와 엄지손가락이 보여야 된다 그랬죠. 혹은 여기 요골에 경상돌기 있죠. 여기가 이제 앞을 봐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옆을 보고 있으면 전환이 회내가 된 거죠. 근데 뭐 경상돌기까지 족지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 옆으로 보면 딱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보이면 안 된다는 소리. 상견장골극 찾는 거 배꼽 위치에서 삼각형 그리라 그랬고 또 요번에 뭐 가져올까 하다가 같이 설명 한번 드릴게요. 배꼽을 기준으로 ASIS 거리를 재보면 가까운 애가 있고 먼 쪽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골반이 안쪽으로 이렇게 모여 있다 해서 인플레어라 그래요. 좀 멀어져 있으면 아웃플레어라 그래요. 그러면 ASIS가 앞으로 모이면 뒤에 이제 여기 이미지 보면은 그 얘는 간격이 오히려 벌어지죠. 그래서 PSIS를 측정을 해서 이 골반의 벌어진 정도를 봐도 되고요. 앞에서 ASIS를 기준으로 인플레어, 아웃플레어를 봐도 됩니다. 인플레어가 됐다는 소리는 골반이 안정적인 위치다 이 말이고요. 아웃플레어가 됐다는 소리는 골반이 불안정한 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보행 파트에서 이걸 또 다루거든요. 거기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앞쪽에서
내측, 외측 복숭아뼈 잡고, 말레올루스의 기준에, 여기, 달로스 뼈의 가운데 부분을, 어, 랜드마크로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 사이가 이것과 일치가 하는 지점. 그래서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는 ASIS와 무릎의 가운데,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이 일직선 되는 게 기준이 되는 자세인 거죠. 이거 했는데 이거 또 넣어놨네요. 여기까지 이거 다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요거는 전자책에서는 이 파트를 좀 뒤쪽에 실어놨는데, 자, 우리가 다리를 딱 모았을 때 무릎이 이렇게 안 모이면 내반슬이라 하잖아. 오다리. 혹은 다리는 허벅지는 붙는데 발이 이렇게 옆으로 벗어나면 X다리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려면 그 개념은 음, 대퇴골 부부와 대퇴골과 경골의 위치를 같이 고려를 해야지 O다리와 X다리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건 일단 정면에서 봤을 때 정상 각도는 125도 각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퇴골두라 그러고 이 부분 있죠. 대퇴경이라 하거든요. 대퇴부 뼈의 목. 그러면 이건 골반, 광골구. 얘와 얘가 이루는 이 각도가 얘는 이 셰프트와 얘가 이루는 각도가 125도고 얘는 125보다 낮잖아요. 그러면 이 대퇴골이 좀 더 안쪽으로 갈 거고 얘는 이 각도보다 크면 얘는 바깥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가게 되면 이 일치하는 지점이 빨간색 포인트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얘는 이렇게 되면 멀어지게 돼요. 멀어진다는 말은 불안정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우리 몸에서는 이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근육을 막 비틀어 가지고 그 원래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근육의 긴장도가 더 커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근육의 불균형이 아니라 뼈가 변형이 된 거잖아요. 물론 근육의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뼈가 변형이 될 수도 있고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이럴 수도 있는데 뼈가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이걸 맞춰내기 위해서 근육들이 또 불필요한 긴장을 더 많이 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거는 위에서 찍은 모습이에요. 횡단면에서 보면 대퇴골이 약간 광골교에서 앞쪽에, 그러니까 원래 중간이 여기면 약간 앞쪽에 돼 있죠. 걔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노말, 약간 안테벌전 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약간 앞으로 가 있다. 근데 여기서 이 지점이, 그러니까 이 골두가 더 앞으로 많이 밀려나가 있으면 이걸 과도하게 앞으로 밀려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액세시브 안테벌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정상 위치에서 조금 더 뒤로 가 있는 경우에는 레트로 벌전 뒤로 돌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여기 보면 발은 똑같죠. 발이 똑같은데 이 대퇴 골두가 돌아가 있다는 소리예요. 뼈 자체가 회전이 돼 있다는 소리예요. 근육이 내회전 외회전 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뼈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돌아갔다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앞으로 많이 가 있으면 앞으로 더 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더 가면 이 뼈가 빠져버릴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안테벌전이 심하면은 레트로벌전이 더 많이, 그러니까 안쪽으로 회전이 더 많이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많이 나가 있었으니까. 근데 반대로 뒤로 가 있다. 이런 상태다. 이미 뒤로 가 있으니까 바깥쪽 회전으로 하면 범위가 훨씬 크겠죠. 그래서 내가 다리가 바깥 회전이 많이, 원래 범위보다 많이 되는 경우에는 이 대퇴골두가 이미 레트로벌전이 돼 있는 거예요. 혹은 나는 내회전이 너무 잘 된다, 대퇴골이. 그러면 이미 얘가 약간 안테벌전 이상 과하게 안테벌전이 돼 있기 때문에 인터널 로테이션이 더 잘 되는 거예요. 폭사 앵글 그리고 안테벌전, 레트로벌전을 고려를 하고 이걸 고려해야 X다리, O다리를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 O다리가 되는 기준은 O다리 되는 기준이 아니라 예를 들면요. 음, 자, B 형태라고 칩시다. 약간 안테벌전이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만약 구조적으로 변이가 있으면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대퇴의 골도가 약간 안으로 회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대퇴부가 전체가 인터널 로테이션 되거든요. 그럼 대퇴가 돌아가니까 경골이랑 발도 안쪽으로 가요. 그러면 엄지발가락이 정면을 보는 게 아니라 내측을 보겠죠. 그렇게 보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인토 포스처라고 하고
여기서 보상을 더 받아버리면, 근데 계속 인터널 로테이션이 돼버리면 또 무게중심이 위아래 회전 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경골이 바깥쪽 회전이 또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대퇴부는 인터널 로테이션, 밑에 경골은 익스터널 로테이션, 발도 인토였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서 뭐가 됩니까? X 형태의 다리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리는 보상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뭐 그 기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시상면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복숭아뼈 튀어나온 거 보라 그랬고, 무릎은 하가 이 쓸개골의 밑부분을 찾아서 무릎의 뒷부분과 일직선을 긋고 그 가운데 부분보다 조금 앞쪽 부분에 체킹을 하시면 돼요. 이 사진에 나오신 분은 제 회원님인데 약간 백리가 있는 거죠. 골반도 약간 전방 경사가 좀 심하시고. 그리고 ASIS랑 PSIS는 대전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찾아도 되고, 찾다 보면 그냥 바로 손이 딱 자석처럼 달려갑니다. 대전자 기준으로 손 한마디 세고 앞으로 ASIS, 뒤로 PSIS 찾아야 되고,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찾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목은 경절근이랑 경추, 그러니까 CT 정션, T와 흉추의 사이, 이 부분과 경절근이 이루는 각도가 15에서 20도 각도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견봉의 견봉을 잡고 그 가운데 부분을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잡았는데 이 골두 부분이 지나치게 해가 골두 전체 부분 중에 3분의 2가 앞으로 돌출이 돼 있다 생각 들면은 그 상완골의 전방 활주라고 이게 그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많이 밀려 있으니까 후방 글라이딩이랑 인페리어 글라이딩이 어떤 필요한 상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요거는 또 뒤에 우리 플로우 메소드나 이런 데 가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견봉이랑 이 웨이도가 수직선에 위치를 해야 되고, 거북목일수록 목과 어깨 위치가 편차가 이제 심하게 되겠죠. 자, 이게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자세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도 말씀드렸고, 이 이미지로도 말씀드렸고, 뼈를 보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활용해가지고 입맛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